자, 그러면 먼저 그 성분부사부터 보겠습니다. 성분부사의 사전적 의미부터 볼게요. 성분부사는 문장의 한 성분을 꾸며주는 부사,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따위가 있다. 자, 여기서 그 문장의 한 성분을 꾸며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는다. 이거는 주어와 서술어와 그리고 목적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각각의 하나, 나는 밥을 먹는다. 이것들이 문장의 한 성분이죠. 그래서 성분부사의 의미는 문장의 한 성분을 꾸며주는 부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사는 당연히 그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는 그 단어니까 이 단어의 앞에서 이것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부사가 성분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말했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단어 앞에서 단어를 설명해준다. 이게 성분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성분부사는 다시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상징부사로 나뉩니다. 그런데 보통 문법 서적에서는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를 설명하고 상징부사는 그렇게 잘 설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징부사도 성분부사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는 설명을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문법 서적에서 상징부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여러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상징부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그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조금 그 포괄적인 개념을 먼저 그 말씀드리고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성상부사는 어떤 것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부사를 성상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시부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지시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그, 저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을 더 정확하게 가리킬 때 사용하는 부사가 지시부사입니다. 그리고 부정부사는 어떤 것을 부정하는 부사.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부정부사는 안, 못,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이렇게 안, 못이 있고요. 그리고 상징부사는 의성어와 의태어 부사를 상징부사라고 하는데 의성어는 그 소리를 흉내낸 부사를 의성어라고 하고 의태어는 어떤 그 행동, 모습을 흉내낸 부사를 의태어 부사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의성어 부사와 의태어 부사를 합쳐서 이제 상징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분부사에는 이런 성상, 지시, 부정, 상징부사가 있다.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분부사의 첫 번째 성상부사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분부사는 단어 앞에서 단어를 설명해 주는 부사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부사가 이제 성상부사인데 성상부사의 사전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상태, 성질을 한정하여 꾸미는 부사, 잘, 매우, 바로 따위가 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상부사는 어떤 상태나 성질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매우, 바로가 어떤 것의 상태나 성질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부사 중에서는 사실 성상부사가 조금 많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지금 매우 바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전화했어요. 여기서 잘, 매우, 바로가 이제 성상부사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 그 국어의 성분부사에는 성상부사, 그리고 지시부사, 부정부사, 상징부사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저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5개의 지문을 주고서 이 중에서 4개는 지시부사인데 하나는 성상부사일 때 이런 문장에서 그 하나가 좀 성분이 다른 그 성질이 다른 부사를 찾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럴 때 성상부사인지 지시부사인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성상부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상부사를 구분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상부사 말고 지시부사와 부정부사, 상징부사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5개의 지문이 있으면 어떤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는 이 4개의 지문을 안 읽고도 그냥 이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정답을 정확하게 잘 모를 때는 이제 반대로 정답이 아닌 것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애매한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애매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나머지 4개가 확실하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뭐 이런 방법으로 정답을 찾을 수도 있죠. 성상부사를 찾는 방법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찾는 게 조금 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시부사, 부정부사, 상징부사는 굉장히 개성이 뚜렷해서 구분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것들을 아닌 것들을 구분해 놓고 지시부사, 부정부사, 상징부사를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것이 성상부사다. 이렇게 구분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성상부사는 동사, 형용사 앞에 오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부사나 관형사 앞에도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아까 부사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했던 예문들인데요. 여기 이제 일찍과 너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 앞에서 사용됐고, 그리고 조금과 꽤는 각각 부사, 많이, 자주 앞에서 사용됐고요. 그리고 바로, 단, 겨우는 체언, 명사, 수사, 대명사 앞에서 각각 사용됐고, 그리고 너무는 관형사 세 앞에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오는 부사, 그리고 체언, 관형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죠. 아까 문장 앞에서 이 뒤에 오는 문장을 설명해 주는 제발, 이런 부사가 있는데 이 부사 제발이 들어간 예문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성분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분부사는 문장을 설명해 주는 부사가 아니고 단어를 설명해 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제발은 문장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성분부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성상부사의 예문에도 당연히 이 제발, 이 부사는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성분부사의 두 번째 지시부사를 보겠습니다. 지시부사를 국어사전에서 보면 처소나 시간을 가리켜 한정하거나 앞에 이야기에 나온 사실을 가리키는 품사, 이리, 그리, 내일, 오늘 따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처소, 장소죠. 장소나 시간을 가리켜서 한정하거나 장소나 시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나 한정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나, 그리고 앞에 이야기에 나온 사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더 자세하게 가리키는 품사를 지시부사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나온 지시부사의 의미는 이제 크게 3가지가 있는 거죠. 장소를 한정해 준다, 시간을 한정해 준다, 앞에 이야기를 가리켜 준다. 이 3가지가 있는데 국어사전에서 이리의 의미를 찾아보면 성질이나 상태, 모양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사라고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성질, 상태, 모양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내용은 앞에 이야기를 가리킨다와는 조금 구분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4번, 국어사전에 여기 3가지 내용은 아니지만 이리의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4번째 성질이나 상태, 모양이 어떻다는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이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4번을 좀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문법 책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 선생님께 배웠던 내용을 참고해서 그냥 이 사람은 하늘다솜은 그냥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국어사전에 나온 정확한 내용은 여기 1번부터 3번까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네 번째 내용을 좀 추가했고 뒤에서 왜 이 네 번째 내용을 추가했는지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소를 한정해 주는 부사는 이리, 그리, 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여기로, 거기로, 저기로 이제 이런 의미의 이리, 그리, 저리가 있고 그리고 시간을 한정해 주는 부사는 내일, 오늘, 모레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재미있는 것은 내일, 모레, 오늘 이 단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명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일, 오늘, 모레는 부사도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단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뒤에 예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야기를 가리키는 부사는 앞에 어떤 이야기를 쭉 해놓고 뭐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리, 그리, 저리는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뭐 이런 의미의 이리, 그리, 저리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혜야 이리 와봐, 수지야 그리 가면 안 돼. 여기서 이리와 그리는 장소를 한정해 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봐, 그리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여기로, 거기로 어떤 장소에 대해서 그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장소를 한정해 주는 지시부사고요. 그리고 내일 만나자, 인터넷에서 주문한 물건이 오늘 올 거야. 여기에서 내일과 오늘은 그 만나는데 언제? 내일. 그리고 오는데 언제 와? 오늘. 이렇게 시간을 한정해 주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내일이나 오늘 이런 단어는 명사의 형태도 있고 부사의 형태도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문제는 이게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 이제 그럴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말을 할 때는 야, 네가 방금 전에 말한 그 문장에서 내일이 명사야 부사야 정확하게 이야기해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누구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이게 명사인지 부사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라면 좀 이야기가 다르죠. 시험은 어떤 사람의 그 문법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법적으로 얼마나 확실하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명사와 부사, 내일, 오늘 이 단어를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구분해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사 오늘과 부사 오늘을 구분할 수 있는 좀 간단한 방법을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들어도 모든 문장에서 다 적용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오늘이 들어간 문장은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끝도 없이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많은 문장에서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다 부사인지 명사인지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혹시나 여러분이 진짜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명사와 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명사는 우리 국어 문장 안에서 주어,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 이런 것들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격조사, 이가 이런 격조사가 필요하고, 목적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을을 이런 격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부사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사를 만들어주는 으로, 에서 이런 조사하고
부사격 조사하고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는 이런 격조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부사는 이런 격조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격조사와 함께 사용된다면 문장 안에서 그 단어는 명사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아니면 오늘을, 오늘이 지나간다, 오늘을 즐기자, 이런 문장에서 오늘은 당연히 명사입니다. 왜? 격조사와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격조사는 절대로 부사하고 같이 사용할 수가 없는데 보조사는 명사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부사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보조사가 은는, 도, 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은는, 도, 만은 명사 오늘에도 사용할 수 있고 부사 오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사가 붙으면 그게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구분하는 게 어렵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또 그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부사를 설명하면서 부사는 보통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 오늘이 사용된 자리가 그 동사 앞자리라면 아니면 형용사 앞자리라면 이것은 명사가 아닌 부사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항상 100%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첫 번째, 격조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사용됐는지 이것들을 적용해 보면 이게 명사 오늘인지 부사 오늘인지가 조금은 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그냥 실력과 감을 믿고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다시 예문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는 장소를 한정해 주는 부사,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한정해 주는 부사,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세 번째는 앞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부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가 학교에 다닐 때는 겨울에 교실 중앙에서 난로를 뗐어. 이제 이 문장을 이야기한 후에 아빠 또래는 그리 지냈어.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는 이 앞의 문장을 가리키는 거죠. 겨울에 교실 중앙에서 난로를 뗐다. 이렇게 지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제 앞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그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리는 앞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나는 매일 1시간씩 달리기를 했어. 그리해서 살을 뺀 거야. 자, 여기서도 이 사람이 앞의 문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씩 달리기를 했다. 그래서 살을 뺐는데 이것을 해서 살을 뺐다. 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그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앞에서 한 이야기를 부사 그리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가 앞의 이야기를 가리켜주는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장소를 한정해주는 부사, 두 번째 시간을 한정해주는 부사, 세 번째 앞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부사, 이 세 개의 사전적 의미에서 나온 내용을 설명했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정리입니다. 일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지? 자, 여기서 일이는 앞의 내용이 어떻다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얘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지? 라고 이 사람의 어떤 모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비가 일이 많이 오지? 이때의 그리도 앞에 나온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비가 오는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때의 일이가 그 위에서 앞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이 그리, 일이하고는 좀 구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의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부사 그리는
앞에 반드시 어떤 문장이 있어야만 이게 그 부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이 없다면 이거는 부사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비가 이리 많이 오지? 이거는 앞에 어떤 문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목격한 상황이 있으면 앞에 어떤 문장을 말하지 않더라도 이 이리가 그 부사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의 그리와 이때의 이리는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시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다음은 성분부사의 세 번째 부정부사를 보겠습니다. 먼저 부정부사의 사전적 의미부터 볼게요. 용언의 앞에 놓여 그 내용을 부정하는 부사, 아니, 안, 못 따위가 있다. 자, 부정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그 동사나 형용사를 부정하는 부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니, 안, 못이 있죠. 예문을 볼게요.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나는 피곤해서 저녁밥 안 먹을래. 이건 너무 매워서 애들은 못 먹을 거야. 여기 예문에서의 아니, 안, 못은 각각 뒤에 오는 동사 되다, 먹다, 먹다를 부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정부사는 아주 의미가 쉽죠. 그리고 여기서 그 아니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부정부사는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정부사는 안과 못, 이게 더 일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분부사의 네 번째, 상징부사를 보겠습니다. 상징부사의 국어사전적 의미부터 볼게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와 모양을 흉내낸 의성부사와 의태부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의성부사, 그리고 모양을 흉내낸 의태부사를 통틀어서 이것을 통틀어서 상징부사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다시 성분부사의 국어사전적 의미로 넘어와서 성분부사의 국어사전적 의미에서는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를 성분부사에 포함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상징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상징부사도 성분부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분부사의 특징은 단어 앞에서 단어를 설명해주는 부사가 성분부사죠. 그런데 의성어 부사나 의태어 부사도 단어 앞에서 단어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장 앞에서 문장을 설명해주는 게 아니고 단어 앞에서 단어를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공이 대굴대굴 굴러간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여기서 그 대굴대굴은 굴러가다라는 동사 앞에서 동사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상징부사도 성분부사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그 문법 서적을 보면 문법 서적에서도 상징부사는 성분부사에 속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징부사의 첫 번째 의성부사부터 보겠습니다. 의성부사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볼게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부사, 의앙의앙, 개굴개굴, 철썩철썩 따위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의성이라는 단어는 한자어 단어인데 의성의 의는 흉내낼 의고 의성의 성은 소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의 의미처럼 소리를 흉내낸다, 소리를 흉내내는 부사가 의성부사입니다. 예문을 볼게요. 개가 멍멍 짖는다. 개구리가 개굴개굴 운다. 파도가 철썩철썩 친다. 멍멍과 개굴개굴 철썩철썩은 각각 동사 앞에서 동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의태부사를 볼게요. 의태부사의 국어사전적 의미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 부사, 뒤뚱뒤뚱, 까불까불, 대굴대굴 따위가 있다. 의태부사는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 부사입니다. 그래서 의태의 한자 단어를 확인해 보면 의태의 의는 흉내낼 의, 그리고 의태의 태는 모양태입니다. 그래서 한자어 의태의 의미를 좀 풀어보면 모양을 흉내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문을 볼까요? 아기가 아장아장 기어간다.
축구공이 대굴대굴 굴러갔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자, 여기서도 각각 그 동사 앞에서 의태 부사가 사용됐고 그 동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성분부사의 4가지 내용을 다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잠깐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성분부사가 설명해 주는 것은 단어다. 성분부사는 단어 앞에서 단어를 설명해 주는 부사다. 그리고 이 단어를 설명해 주는 부사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상부사다. 성상부사는 어떤 것을 설명해 준다?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시부사가 있었죠. 지시부사는 이, 그, 저, 그리고 오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뒤에 오는 장소를 한정해 주거나 시간을 한정해 주거나 앞에서 말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이제 그런 부사가 지시부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부사였죠. 자, 부정부사는 안, 못. 그래서 뒤에 오는 동사나 형용사를 부정해 주는 부사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상징부사입니다. 상징부사는 또 다시 크게 2가지로 나뉘죠. 의성어 부사와 의태어 부사.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낸 부사, 의태어는 행동을 흉내낸 부사. 그래서 이것들을 통틀어서 상징부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상징부사가 다 어떤 것을 설명해 준다? 단어 앞에서 단어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분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문장을 설명해 주는 문장부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